안녕하세요. 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드리는 하이천사 보험천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의 70% 이상이 가입한 실손보험, 실손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 서류가 무엇이고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보험이란 그리고 통원 진료 후에 제출할 필요 서류는 무엇이고 입원 치료 후에도 제출할 서류는 무엇이 있고 병원에 갈 때마다 청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모아서 한꺼번에 청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팩스로 보상 서류를 보내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강검진은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동차 사고 치료 후에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산재 사고 치료 후에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보험금 청구는 담당 설계사에게 하는 게 좋은지 본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공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실손보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이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병원에 가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치료를 받은 후 환자가 부담하는 병원비, 즉 치료비를 지급해 드리는 보험인데요.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 국민이 매달 국민건강보험료로 일정 금액을 내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저도 매달 국민건강보험료로 25만 원씩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 25만 원씩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처럼 환절기에 감기가 심해서 응급실에 가면 평균 15만 원 정도 지불하고 오고 소화가 안 돼서 위와 대장 내시경을 보고 오면 평균 25만 원 정도 지불하고 옵니다. 이렇게 치료를 받은 후 실손보험 청구를 하면 응급실 15만 원 쓰고 온 것은 13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고 그리고 위와 대장 내시경으로 25만 원 쓰고 온 것은 23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이 아주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병원비 부담은 적지 않고 병원의 문턱은 높기만 합니다. 따라서 실손보험을 꼭 가지고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병원에 가서도 병원비 전혀 걱정 없는 그런 세상이 올 때까지는요. 이처럼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아서 치료를 받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금액이 달라지고 제출할 서류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잠시 후 그 내용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치료받기 때문에 그 전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고 보험 담당 설계사에게 서류를 보내서 보험금을 지급받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응급실이나 초음파, 내시경, 그날 갔다 그날 오는 통원 치료 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서식은 보험회사마다 다 각각 다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병원에 갔을 때 병원 외래 진료비 계산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필요한 서류는 약국, 약 처방이 있다면 약제비 계산서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원 치료 시에는 세 가지 서류, 보험금 청구서 작성, 그 다음에 외래 진료비 계산서, 약제비 계산서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증상이 심해서 입원을 동반을 하게 되면 필요한 서류는 자,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험금 청구서 작성하시고 두 번째는 진단서 그리고 세 번째는 입퇴원 확인서 네 번째는 진료비 계산서 다섯 번째는 입원비 상세 내역서 이렇게 5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입원 치료 시에는.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수술까지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는 수술 특약이 들어가 있다 라고 한다면 수술 확인서까지 하나 더 첨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서류들이 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이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카드 전표로는 보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카드 승인한 전표를 보내시는데 카드 승인 전표로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을 받았는지 병원에서 총 진료비는 얼마인지 그중에 환자 부담금은 얼마인지 이런 금액을 알 수가 없고 오로지 총 금액만 카드 승인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는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담당 보험 설계사님에게 서류를 보내지 않고 직접 보험회사 콜센터나 인터넷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된다면 서류가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추가 서류는 신분증, 은행 계좌 사본, 그다음에 통원 시에도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초진 차트, 간호 기록지 이런 서류들을 상황에 따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콜센터에서는 치료받은 서류를 직접 보지 않고 안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고 고객에게 전화를 하면 서류 뗄 때 모두 서류를 안 내주시지 왜 이제 와서 또 서류를 떼라고 하냐고 컴플레인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담당 보험 설계사에게 청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서류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 담당 설계사에게 보험금 청구할 것을 저는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보험 담당 설계사가 청구를 대신해 줄 때는 서류가 간편할 뿐만 아니라 그 보험금 청구서 작성은 담당자들이 다 작성을 해주시니까 고객님들은 통원 치료 시에는 그냥 진료비 계산서, 약제비 계산서만 보내시면 되는 거고 입원 치료 시에는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입원비 상세 내역서, 그다음에 수술했다면 수술 기록지 이 서류만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 그 보험 설계사에게 보상 서류를 보낼 때는 가지고 있는 진료비 계산서를 질병별로 분류해서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서류가 감기 서류, 장염 서류, 허리 염자 서류 이렇게 세 가지 서류가 갖고 있다면 감기 서류들만 쫙 이제 모으는 거예요. 날짜별로 분류해서 날짜별로 쫙 분류를 해서 감기 서류 맨 첫 장에 감기 치료라고 적어서 감기 치료 1, 2, 3, 4 이렇게 페이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중간 페이지가 분실될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염 서류만 또 쫙 모아가지고 맨 첫 장에 장염 치료라고 적으시고 장염에 관련된 날짜별 서류들을 쫙 분류를 해서 또 장염 서류만 쫙 팩스로 보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세 번째 그 허리 염자 치료 받은 것도 그 염자 치료 받은 서류만 쫙 모아서 날짜별로 분류를 해서 맨 위에 첫 장에 허리 염자 치료라고 적어서 그것만 모아서 또 팩스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류를 분류해서 보내시면 한 번에 모든 서류를 보내는 것보다 질병별로 나누어서 세 번 보내게 되면 그 담당 설계사는 질병별로 보험금 청구를 각각 작성해서 보험금 청구를 해드리는 것이에요. 만약에 질병 분류를 하지 않고 그냥 섞어서 보내게 되면 담당 설계사는 일일이 고객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며칠 날짜는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를 각각 물어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보험금 청구하는 데만 너무나 많은 소요의 시간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또 이런 보험금 청구가 한 번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 많은 고객님들이 보험금 청구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잘 분류해서 팩스를 보내시면 좀 더 빠르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처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갈 때마다 보험금 청구하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한꺼번에 모든 서류를 같이 청구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그 질병이 한 번만 병원에 갔다 와도 된다. 그러면 한 번 갔다 와서 청구를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소화가 안 돼서 한 달 정도를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처음에 간 날짜부터 마지막 치료받은 날짜까지를 한 달 동안 치료를 받고서 날짜별로 진료비 계산서를 떼어서 한꺼번에 팩스를 보내주시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팩스를 미처 보내기가 힘들어요. 어디 팩스 뭐 문구점 가기도 힘들고 사무실에도 팩스가 없다. 그래서 팩스가 없어서 보내기가 힘든 분들한테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그 서류를, 보상 서류를 핸드폰으로 선명하게 사진을 찍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바일 팩스 어플을 다운을 받으시는 거예요. 핸드폰에 모바일 팩스 어플이 있어요. 그걸 다운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운받은 모바일 팩스 어플에 사진, 내가 찍은 사진들을 불러와요. 그래서 네 번째, 담당 설계사에게 팩스로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팩스가 되게 좋아요. 사용을 하다 보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 서류를 카톡이나 문자로 그 보내시는 것보다 좀 더 선명하게 팩스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그 선명한 서류이기 때문에 고객님한테 흐려서 다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할 염려가 없는 거예요. 또한 모바일 팩스는 개인 팩스 번호가 부여가 돼요. 그래서 우리 누구나 인터넷 개인 팩스 하나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서류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적인 일로도 팩스를 받을 일이 있던가 또는 뭐 팩스를 보낸 일이 있던가 할 때 이런 모바일 팩스를 이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은 보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고객님들이 진료비 계산서를 저에게 보내오면 첫 번째 확인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는지입니다. 왜냐하면 청구 서류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보험금 청구 서류가 첫 번째 달라지고 두 번째는 보험금 지급해주는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인하는 것은 고객님이 진료한 과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이런 과들은 문제가 없이 보험금이 지급이 돼요. 그런데 진료 과목에 건강검진이나 검진으로 나와 있다라면 이런 경우는 아예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이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병원에 가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치료를 받고 환자가 부담하는 치료비를 보상해드리는 보험이기 때문에 질병이나 상해가 아닌 증상이 없는데 건강검진 받는 것은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건강검진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받는 검진은 보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상소견이 발견되어서 추가로 검사를 받았어요. 이런 경우는 추가된 검진은 보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도중에 추가 검진으로 수면 내시경으로 지불한 10만 원은 보상이 되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건강검진으로 이렇게 진료가가 나오기 때문에 보상이 안 돼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내과에 찾아가서 지난주부터 소화가 안 돼요. 검사를 받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검사를 받는다면 증상을 얘기하고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검사를 받고 나서 증상이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멀쩡하게 나타났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증상을 얘기하고 검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손보험으로 보상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진료 계산서상의 진료 과목은 내과로 나올 것입니다. 제가 고객님들이 진료비 계산서를 보내오면 확인하는 세 번째 항목은 외래 치료인지 입원 치료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래 통원 내 진료비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만 원, 어떤 사람은 30만 원, 어떤 사람은 하루 통원의 한도가 25만 원 이렇게 각각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통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고 또한 본인 공제 금액도 다 각각 달라요. 그리고 입원 치료를 했다. 그러면 입원 치료 시 한도가 또 정해져 있어요. 예전에 가입한 고객님들은 3천만 원 한도, 그 다음에 5천만 원 한도, 그 다음에 1억 원 한도 가입한 고객님도 있을 거고, 또한 그에 따른 본인 공제금이 각각 달라요. 그리고 외래 치료인지 입원 치료인지에 따라서 제출해야 될 서류도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다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 지금 기본적인 거는 서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예외적인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담당 보험 설계사에게 제출할 서류는 통원 서류와 입원 치료 서류가 위에 설명드린 대로 통원 치료 시에는 병원 진료비 계산서, 약국 약제비 계산서 두 가지만 있으면 되고 입원 치료를 받았을 때는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입원비 상세 내역서 이렇게 서류가 필요한데 혹시나
보험을 가입하고 가입 후 얼마 안 돼서 보험금 청구가 됐다. 이럴 때는 서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 후에 6개월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일단은 역선택을 의심을 합니다. 혹시나 보험 가입 전에 혹시 질병이나 상해로 발생되지 않았었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지요. 보험이란 보험 가입 직전에 지난 5년 동안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진단이나 치료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보험을 가입하고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를 받았을 때 보상해 주는 것이 보험이기 때문에 혹시나 보험 가입 전에 이미 질병이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보험 가입한 후에 그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하는 것이 아닌지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험 가입하고 바로 감기나 장염, 골절 이런 치료들이 서류가 청구가 들어오면 이런 걸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감기나 장염, 골절 이런 것들은 보험 가입하고 나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심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발생하지 않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 갑상선, 암이나 디스크 또는 뇌혈관 질환 이런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보험 가입하고 바로 들어오면 이런 질병들은 갑자기 발생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보험 가입 전에 이미 발생했었던 것은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면서 요청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초진 차트입니다. 초진 차트 내용은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환자에게 질문한 내용들 그런 것에 대한 환자가 답변한 내용이 깨알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웬일로 오셨어요? 했을 때 허리가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 허리가 아픈 지는 얼마가 됐어요? 1년 전부터 허리가 아팠습니다. 라고 환자가 얘기를 했다면 초진 차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고객분이 보험 가입한 지 1년이 안 되고 한 달밖에 안 되었다면 보상에 문제가 있겠죠. 1년 전부터 아팠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또한 지금 허리 아픈 것 외에 전에 혹시 진단받은 것이나 치료받은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의사가 질문을 하면 우리 환자분들은 편안하게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언제 어떤 치료를 받고 이런 것들을 아주 줄줄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의사는 초진 차트에 다 깨알같이 적어놔서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초진 차트를 요청하고 그 모든 치료력을 그 서류 하나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 또는 산재사고를 당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 필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실손보험은 병원에 가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아 환자가 지불하는 병원비를 지급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아닌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로 치료를 받을 때는 2008년 7월 이전, 그러니까 표준화 의료비 직전 가입한 고객님들 중에 일반상의 의료비를 가입한 고객님을 제외한 모든 실손보험에서는 보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일반상의 의료비에 가입하신 분들은 교통사고나 또는 산재사고 발생했을 때 치료비의 50%를 지급받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기본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이 실손보험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는 일단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면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아니라 교통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산재사고는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고객님은 돈 10원도 안 내고 치료만 잘 받고 나오면 되십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에서도 보상이 되지 않는 거고요. 고객님이 자동차 사고나 산재 사고로 치료받은 그 병원비 지불은 자동차 보험에서 지불을 하던가 산재 보험에서 그 병원에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 금액도 달라지고 실손 보험에서 보상 금액도 달라지고 서류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손보험에서는 지급이 되지 않지만 입원 일당을 가입해 놨던가 또는 골절이 혹시 진단이 돼서 골절 진단비를 들었던가 또는 화상 이런 거 화상을 입었는데 화상 진단비가 있다랄까 또 장애 진단이 됐다랄까 이런 특약들을 가입하고 있다면 이런 자동차 사고나 산재 사고 시에도 실손보험이 아닌 다른 특약을 통해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를 치료를 받은 이후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보험 처리한 자동차 사고 보험 처리한 회사에서의 교통사고 지급 결의서라는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산재 사고로 처리를 받았을 경우는 산업재해 처리 내역서 산재 요양 신청서 이 서류를 떼서 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서류들은 병원에서 떼는 게 아니고 자동차 사고는 보험회사 또 산재 사고는 산재 관련된 그런 쪽에서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는 담당 설계사에게 직접 청구하는 게 좋을까요?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담당 설계사에게 청구할 것을 직접 적극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님들은 보험금 청구 신청서에 그대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치료받은 진단명을 다 적습니다. 여러 가지 진단명을. 그렇지만 담당 설계사는 그분이 다음에 보험을 새로 가입할 것이 가입할 때 문제가 없을 질병명을 적습니다. 물론 진단서가 들어오는 그런 보상건이라면 어쩔 수 없이 다 들어가지만 통원 치료의 경우는 진단서 필요 없이 진료비 계산서만 대부분 제출이 되기 때문에 제일 약한 질병을 적습니다. 담당 설계사는. 만약에 그 고객님이 추가로 나중에 새롭게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가입 직전에 5년 동안 치료력을 고지하게 되는데 문제 있는 질병으로 보상받은 것이 전산에 뜬다면 보험 가입이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유도리를 발휘해서 보험 담당 설계사들은 청구를 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상해로 치료받은 진료비 계산서를 청구하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이제 청구서에 작성을 하는데 또한 고객님들 너무 리얼하게 다 적어요. 그래서 그걸 읽다 보면 이분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보험은 가입할 때 직업이 무엇인지를 적게 돼 있는데 직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직업을 위험도에 따라서 크게 1급, 2급, 3급으로 위험도 직업을 분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사무 업무만 보면 위험급 1급으로 분류가 되어서 위험하지 않은 질병으로 보는데 자영업이나 의류 판매 또는 외부 영업 등 이런 직업들은 위험급 2급으로 분류가 돼서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1급의 보험료와 2급으로 가입할 때 보험료가 평균 1, 2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2급이 더 비싼 거죠. 위험하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무직 일하시는 분보다요. 또한 영업리 운전직이나 건축업이나 또는 위험 기계를 작동하는 이런 분들은 위험급 3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은 1급 가입하는 경우랑 위험급 3급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평균 보험료가 3, 4만 원 정도 더 3급이 비쌉니다. 그래서 원래 직업은 사무직인데 어쩌다 한번 위험급 2급 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1급으로 사고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이 차등으로 보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에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도 직업이 2급으로 조정이 되고 보험료가 더 기존에 내던 것보다 비싸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보험 담당 설계사랑 잘 슬기롭게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